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오늘도 얼굴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얼굴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저도 좀 예쁜 거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하루빨리 좀 멀쩡해져가지고 영상으로 다음엔 꼭 찍을 수 있기를 바램. 네, 그냥 바램입니다. 뭐 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그림 그리시는 분 있을 거고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느라 말하다가 중간에 말이 끊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죠? 도안 그리면서 말할 때 말하다 중간에 렉 먹어서 갑자기 멈추는 거. 요즘 별일 없으신가요? 다들 무탈하게 매일매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저께 인류애를 상실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제 요 근래 올린 영상들 보면은 다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영상밖에 없어서 좀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막 잘 힘든 일이 많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상합니다. 좀 인생에 그런 시기 있잖아요. 뭔가 좀 다 한 번에 몰아쳐서 마치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제가 요즘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한두 개 그냥 개별적으로 좀 안 풀린다든지, 속상한 일 있다든지, 힘든 일 있다든지 이러면은 좀 그런 거는 그냥 괜찮거든요. 딱히 별 타격도 없고. 근데 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몰아치도록 일들이 자꾸 생기면 저도 힘듭니다. 조금 정확히 말하면은 지친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 괜찮아지면 또 하나 치고 들어오고, 하나 괜찮아지면 또 하나 치고 들어오고, 계속 참았다가 이제 어제는 지쳐서 살짝 그래 인류애를 좀 놔볼까 하다가 다행히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떨 때 주로 힘드시나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대인관계도 있을 거고 뭐 생활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커리어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연애나 결혼 생활, 육아 여러 가지 있겠죠. 혹시 주로 힘드신 거는 주로 어떤 게 많이 힘드세요? 저는 뭐랄까 뭐 생활이나 커리어 같은 그런 것들 그런 데에서는 딱히 힘들진 않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도 씨 도파민 쏟는데 생존 욕구 쏟는데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일적인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도 별로 욕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는 전혀 안 힘든데 저를 유일하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는 다른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뒤에서 무슨 말들이 있든지 아예 신경이 정말 하나도 안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저한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는 좀 많이 속상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것도 결국에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죠. 뭐 대인관계든 모르는 사람한테든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여러분은 좀 어떻게 해소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을 하시는 편인가요? 전 다른 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는 딱히 그냥 솔직히 별 타격도 없고 혼자서 되게 잘 해결하는데 유독 그렇게 좀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이게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뭐 위로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었으면 차라리 그게 뭔지를 좀 듣는다든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형태의 그런 방식으로만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마치 그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듯이 나는 조금 그래. 나는 좀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땐 사람이랑 푸는 게 유일하게 좀 잘 풀리는 방법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말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보통 혹시 들으시는 분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주로 누구랑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친구일 수도 있겠고, 연인이 있다면 연인일 수도 있겠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일 수도 있겠고, 뭐 뭐든 주로 누구랑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또 이런 거는 어디 뭐 익명 커뮤니티 이런 데 올리는 것보다 확실히 나를 알고 좀 내 상황이랑 나라는 사람의 기질이랑 성격 이런 거 좀 아는 사람이랑 말을 해야지 이게 뭔가 좀 말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주로 다들 누구랑 이런 걸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말할 데가 없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 힘든 거를 괜히 말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뭐 굳이 힘든 얘기 아니더라도 제가 뭐 힘든 얘기면 힘든 얘기 아니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니까 그런 고민들 아니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 이거를 제가 주변에다가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격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저에게 힘들다고 하는 제 힘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저 복에 겨운 소리로 들려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이런 게 또 누군가에게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뭐가 됐든 어쨌든 제 의도랑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상대의 환경이나 상황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상처가 되거나 좀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근데 사실 말뿐만이 아니라 뭐 가끔은 저런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에 잘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나 이게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주어버리는 게 아닐까? 혹시나 이거를 내가 자랑하려고 말한다고 느끼진 않을까? 혹시나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너가 지금 되게 잘못 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상처를 안 주고 싶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정작 제가 힘든 거는 주변에 아예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실제로 말을 해봤자 뭐 좋은 피드백도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나 지금 좀 힘들다 이러면 자랑하냐? 혹은 배부른 소리 안 해? 이런 말밖에 안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좀 경험이 쌓여서 근데 이번에는 와 이걸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다가 좀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너무 지치니까 생각이 너무 부정적으로밖에 안 들어서 이게 너무 지금 내 상태가 안 건강하다 느껴져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또한 누군가가 들으면 또 이거 상처받아 버릴 것 같은데. 아니, 돌겠네. 어떡하지? 어디에 말하지? 나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인류의 상식을 다 싸버릴 것 같은데. 약간 이 지경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제 한 명의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친구 중에 뭐랄까, 자존감이 엄청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꼬아서 듣지 않고, 그냥 제가 말하는 워딩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사실 뭐 들어준다기보단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해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감정 쓰레기통을 썼습니다. 아유 장난이고요. 감정 쓰레기통이라기보다는 정말 모든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을 내가 살면서 처음 겪는 게 아니니까 물론 나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꾸 이거 내 문제인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이제 이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객관적인 그런 판단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좀 뭐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또 고맙더라고요. 나한테 또 저렇게 뭐 내가 엄청 막 잘 되길 바래서 막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막 이렇게 저를 엄청 애정해주는 그런 친구는 아니어도 그래도 편견 없이 왜곡 없이 그렇게 저를
바라봐주는 오랫동안 봐온 친구가 있다는 게, 아, 그래도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뭐 아무리 친하다 해도 정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누가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다. 하나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를 진짜 진짜 너무 사랑해서 내가 행복한 게 자신의 행복일 만큼 엄청 사랑해주는, 그거 아니면은 정말 물론 축하해서 박수를 치겠지만 온전하게 좋은 마음만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짜로 뭔가 주변에 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바닥을 칠 때, 떨어졌을 때를 위한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누구라도 다 도와주니까 그것보다는 더 성장해서 위로 올라갈 때일수록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진짜로 근데 정말 그래서인지 결혼을 해야 한다,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던 것 같이 제가 한 4년 전쯤인가 그때 뭔가 앞으로 종교의 형태가 인플루언서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촬영을 하고 했어도 유튜브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도 정확히 유튜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것들 막 이것저것 보면서 이거 조금 있으면은 인플루언서가 종교의 형태가 되겠는데? 라는 이제 가설, 늘 말하지만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을 세우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있는 유튜버들 중에 어떤 채널들이 가장 좀 그런 역할에 가까운 형태일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마치 종교처럼 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떤 형태의 채널들이 약간 그런 역할을 주도하게 될까? 라는 걸 이제 파면서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분 이제 점 찍어본, 점 찍어놨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점 찍어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만약 된다면 이런 여기 이 애들이 약간 종교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행보를 쭉 지켜봤던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점 찍었던 채널 중에 이제 한 군데가 혹시 아시나요? 알간지라는 채널이거든요. 그 채널에서 얼마 전에 결혼에 대한 영상, 결혼과 자본주의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가서 봐보세요. 어쨌든 결혼은 정말 이게 꼭 해야겠구나를 최근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기엔 너무 나약한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의지도 너무 없는 편이라서 이런 제가 뭔가를 좀 의지 있게 꾸준히 하는데도 그렇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좀 힘들어도 나아갈 원동력을 갖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여기엔 저희가 헌신하고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야지 되니까, 제 결혼을 정말 꼭 하기는 해야겠구나. 정확히는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죠. 뭐 어쨌든 라고 이제 느끼다가, 이게 또 근데 결혼만으로 이걸 채우기에는 이거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뭐 내 남편이 있어.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좋고 다 좋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그 한 명이라면 이거는 좀 삐끗하면 형태가 안 건강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내가 집착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면 남편과 나 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면
만약에 한 명만 무너진다면야 나머지 한 명이 끌어주면 되고.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끌어주는 사람은 또 끌어주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뭔 소린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둘은 쪼끔 숫자가 적은데? 이게 내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타인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한 명이면은 조금 확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나의 생존 확률을 높여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거는 이건데, 혹시 듣고 본인도 만약에 이런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랑, 아니면 제 거를 듣다가 좀 피드백 주시거나 이건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추가하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이상적인 형태가 한 최소 5명, 뭐 많아봤자 최대 8명? 하여튼 요 언저리 정도의 숫자의 약간 어떤, 뭐랄까요? 파티원? 파티원? 공동체? 요 정도는 있어야 내 생존 확률이 올라가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일단 사랑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아니 뭐 정말 시스템이 붕괴가 됐건 어떤 순간에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모든 선택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자기의 현실이 조금 힘들던, 아니면 불안하던, 아니면 또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럴 때 현실을 외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좀 어리석거나, 어리석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파티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 파티원들을, 개개인을 통제하려고 들지 않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쟤는 왜 저럴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서, 일단 좀 모든 걸 좀 사랑으로 선택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선택할 줄 아는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조금 어느 순간부터 좀 고독해진 게, 아까 말한 것 같이 힘들 때도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좋을 때도 좋다는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내가 힘들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누군가한테 그렇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저도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한낱 애새끼라서, 저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축하받고 싶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뭐 힘들 때는 위로도 받고 싶고, 좀 동정도 받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 지 지금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거를 못 받아본 지가, 이런 걸 주변에 말도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지가 이제 진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희망사항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나한테 기쁜 일이 그 사람들한테도 기쁜 일이어야 되고, 나한테 힘든 일이 그 사람들한테도 힘든 일이어야지 이게 진짜 리얼로 같이 기쁘고 같이 슬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랄까, 그냥 대충 말을 해보자면은 그 바라보는, 삶에서 추구하는, 바라보는 그곳이 같은 곳을 보고 좀 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제 기쁨이 그들과 같은 기쁨이 되고, 그들의 기쁨 또한 저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기쁨이 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나온 건 이렇게 한 5명에서 최대 8명 정도, 그 정도 되는 파티원과 늘 사랑으로 선택을 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정말 오래오래 함께 가는, 그래서 기쁠 땐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땐 같이 슬퍼하고, 누군가가 좀 엇나간다 싶으면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또 좀 이런 오래오래 가는 그런 형태의 파티원이 있어야 내 생존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제가 욕심이 좀 많죠? 네.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생존 확률이 완벽하게 올라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둘이잖아요. 둘은 좀 불안정하지 않나? 나만 그런가? 근데 또 8명 넘어가면은 또 그중에서 좀 항상 좀 너무 많아지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시스템화로 가야 되고, 그러면 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8명 넘어가는 건 좀 빡셀 것 같고. 이 정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직은 깊게 생각을 해본 그런 건 아니라서, 혹시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알간지 그 채널도 마찬가지고, 그 채널 말고도 이제 몇 개 채널이 더 있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제가 그렇게 해서 봤던 채널들이 대부분 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좀 제가 그렇게 봤던 곳들이 좀 대부분 다 그 뭐랄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예.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적 이야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거는 저번에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패턴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좀 뭐 끼워 맞추식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것들에서 그 패턴, 동일하게 보이는 패턴들과 다른 것들이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공통된 메시지,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다른 모든 장르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 이런 걸 이제 찾아갖고 그 패턴화 시켜서 또 다시 해석해보고 하는, 이거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냥 취미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유튜버들을 처음 찾았을 때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경을 물론 아직도 통독 못했습니다. 통독 못했지만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보고 나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거랑 좀 비슷한 형태의 패턴을 보인 건 없었나? 그래서 좀 또 늘 하던 끼워 맞추시기로 그냥 제 취미생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정답 아닙니다. 팩트 체크든 뭐든 판단이든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아시겠죠? 제 그냥 취미생활로 한번 이 패턴을 봤었는데, 보니까 뭐랄까요, 새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뭔가가 이제 좀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 그때마다 좀 늘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전 단계를 봤을 때, 아니지, 이전이라고 보긴 좀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가 좀 바뀌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벨탑 사건 때도 언어를 나눠서 이제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도 그렇고, 항상 좀 일을 하실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쓰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만, 교회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특정한 단어들 있죠. 그거를 안 쓴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계, 그 단어 체계를 약간 박살내버리는 그냥 그런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제가 이 언어라는 거에 원래 좀 꽂혀 있어서 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가장 컸던 의문이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였거든요. 단어랑 언어. 왜냐면 이거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제대로 된 뜻을 알고 저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 보이거든. 심지어 말을 저렇게 좀 모호하게 하면 정말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듣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훨씬 많을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들이 해야 하는 게 전도라면 저런 단어를 써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저는 항상 제가 좀 단어에 의문이 많았어가지고, 그 언어와 단어의 의문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제가 좀 유독 꽂히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저게 무슨 효율이 있어서 저런 언어를 사용하는 걸 저렇게 고집을 하는 거지? 저게 진짜로 제대로 된 걸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진짜로 항상 좀 의문이 많았었는데, 물론 그런 특정한 단어들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어쩔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뭐 일단 그건 번외로 놓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더 단어에 꽂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좀 뭔가가 바꾸실 때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언어와 단어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난 게, 혹시 그걸 다들 읽어보셨나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사탄을 묘사를 할 때도 이제 단어를 왜곡시키는 걸 많이 쓰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만 봐도 거기에도 거의 책 거의 앞에 쪽에 나올 거예요. 정확한 문장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만약에 사탄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평화, 평등 이런 단어들을 왜곡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면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근데 저도 어쨌든 단어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라.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려나? 있나? 뭐 일단 없으시다면 죄송하고요. 일단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저 그때가 너무 와 이거는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엄청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사실 근데 그 안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판이 제대로 깔렸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좀 통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싹 깔렸고, 이제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게 생기면서 글을 쓰고 이러면서 뭔가 왜곡되거나 와전될 수 없는 환경이 구축이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언어도 갑자기 이제 하나로 통일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이 전달될 수 있었고, 이렇게 좀 판이 깔린 것들. 그러면서 마침 그때가 딱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진절머리 느끼는 그 종교의 그 권위자들에게 좀 느끼는 그 시기였고, 좀 이렇게 잘 짜여진 판이 좀 저는 엄청 놀랍다고 느끼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찾아와가지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번역 자막은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보다 더 파이 잘 깔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해?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나 다 똑같이 보이는 패턴이 있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든 뭐 경제든 뭐 하나의 뭐 브랜드든 한 개인이든 저는 이건 다 똑같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든 그 시스템이 인간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지. 이건 좀 늘 그래왔던 거라서 어떤 특정 신념이나 뭐 종교를 좀 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간보다 더 높게 더 중요하게 취급될 때 언제나 그 시스템은 붕괴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초기의 형태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신학을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보고도 그 학문을 온전히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나?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 근데 그걸 의심하는 게 신성모독은 아니잖아요. 학문은 인간이 만든 거고 종교도 인간이 만든 건데. 나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당연하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저거를 정답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난 저게 너무 신기해.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데 다녀보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개입이 됐고, 그 학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걸 다 알 텐데 왜 여기에 대한 말을 안 하지?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이런 경기 상황에서 너는 왜 맨날 풀북이냐? 이게 제가 막 엄청 잘나서 풀북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타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예약이 계속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예, 저는 일단 인스타그램 안 하죠. 안 하죠. 작업 사진 거의 뭐 1년에 한 번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죠. SNS 관리도 아예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이제는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막 팔로워가 100만, 80만 뭐 이렇게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새끼는 어떻게 자꾸 저렇게 풀복이 되나 하고 질문을 받는데 근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법적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진짜 엄청 간단한 거 딱 하나거든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뭐든 내 노후 준비든 돈 버는 거든 이웃사랑 하나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진짜 심플합니다. 저는 뭐 제가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냥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내 고객들에게 더 좋은 걸 줄까? 저들은 왜 나를 찾는 걸까? 저들의 공통된 건 뭘까? 저들이 공통되게 갖고 있는 욕망은 뭘까? 결핍은 뭘까? 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럼 내가 저들의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들이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더 채워줘서 저 사람들이 단순히 타투를 받고 간 게 아니라 나랑 인연을 맺음으로써 어떻게 더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럼 그걸 이제 더 넘어가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저 사람들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타투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들이 나한테 타투를 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본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진짜로 명예욕이 있다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거나 하면은 일단 SNS부터 똑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시도해봐가지고 어떻게 너만 아직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꾸준히 손님이 있냐 물어보면은 진짜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손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사람마다 자기 손님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도 다들 다르고 그 손님들마다 이제 그 작업자마다 그 손님들이 그 작업자를 찾는 이유도 다들 다르고 그럼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다들 다르고 그 손님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 작업자만이 줄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정해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항상 이제 나도 이걸 말하면서도 이거밖에 말을 못해서 정말로 좀 미안하긴 한데 진짜로 할 말은 제 이웃사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생각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진짜로 근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 같은 거 그거는 경기 바뀌고 환경 바뀌고 사회 바뀌면 안 먹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타 마케팅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나열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나열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우리 인스타 세대만 겪고 끝날 게 아니잖아. 이 한순간 지금 순간만 넘기고 살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그냥 당장 써먹는 그냥 단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본질과 그걸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답 내려주고 내가 답 알려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정답이야 하는 그만큼 쓸모없는 교육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법 정답이 정말 있어요? 난 진짜 모르겠거든? 그런 게 있어 세상에? 나 없다 생각하거든? 저마다의 방법이 있고 저마다의 방식이 있고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거 콘텐츠 되게 좋으니까 알간지 거 결혼 영상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그거 다들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제 생존 확률을 높일 그 파티원을 고르는 기준 혹시 더 좋은 거 있다면 추천해 주실 거나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또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들 인류에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은 꼭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